안데스, 남아메리카 대륙의 척추. 수천 미터가 넘는 봉우리들이 수천 킬로미터 늘어서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와 고대 문명의 역사가 이곳에서 숨쉽니다. 이곳이 문명의 발상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안데스의 저빙하와 만년설 덕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안데스의 눈과 얼음으로 보관돼 왔습니다. 조금씩 녹으며 산 아래 주민들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거대한 물줄기도 만듭니다. 고대 잉카 문명부터 오늘날까지 수백만 명이 안데스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에 의지합니다. 해발 5,000m, 파스토루리 빙하를 찾아갑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해발 5,000m의 고통.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난 힘든데 되게 힘든데. 주차장에서부터 빙하까지 2km 정도인 탐방로를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서 걸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 같아요. 해발 5,000m 위에 놓여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1990년대까지만 해도 스키 대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면적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원래는 없었던 빙하 호수도 생겨나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관광객들을 데리고 이 빙하를 찾았던 가이드 곤잘레스 씨. 그의 기억 속 빙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I start the first time here, the year 1983. But we didn't visit this place because here was the glacier. I think 1 kilometer below there. And 적도가 지나는 페루는 열대 지방에 속하지만 고도가 높은 안데스 산맥 위에는 빙하가 있습니다. 이런 빙하를 열대 빙하라고 부릅니다. 극지방의 빙하에 비해 양이 적지만 주민들의 삶과 생태계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Peru has a strong dry seasonality with a prevailing dry season during at least 4 or 5 months in austral winter. And in that time, as there is nearly no precipitation, people rely on other reservoirs. So the glaciers also take a role there. 페루 안데스는 전 세계에서 열대 빙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전 세계 열대 빙하의 3분의 2가 페루에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과 북극 빙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대 빙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한 적도 부근에 있지만 높은 고도 덕분에 간신히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조금만 상승해도 극지방 빙하보다 빠르게 녹는 겁니다. 이런 빠른 변화는 안데스 주민들에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In the last 6 decades, about 54% of glacier retreat of all glaciers in Peru. This retreat, of course, means many things for local people. One of the effects is that there are new lakes which are emerging. So we have new glacial lakes. And just in Peru, we have in the last only 5 to 10 years, we have much more than more than 100 new lakes, glacial lakes. We're now talking about glacial lake outburst floods. The potential of these floods, which are called GLOFs,
알루비온 대 와라스. 1941년 와라스에서 20km 떨어진 산 위쪽 빙하 호수에서 범람이 발생했습니다. 빙하가 붕괴하면서 호수의 물이 넘쳐 제방을 넘은 겁니다. 알루비온, 우리말로 토성류. 물과 흙, 바위가 뒤섞여 계곡을 따라 휩쓸려 내려가는 거대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도시 북부 지역이 대부분 파괴됐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1941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사망자가 엄청 많았고 그 시신들이 여전히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다 발굴을 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저 41년 피해 당시 굴러내려온 저 바위 위에 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빙하 호수 범람은 80여 년 전에 발생한 잊혀진 재난이 아닙니다. 8개월 전인 지난해 4월 어느 날 새벽 와라스시 외곽 산 위쪽에서 굉음이 들려오더니 흙과 돌, 나무와 물이 뒤섞여 카스카 강 주변 마을들을 부쉈습니다. 알루비온이었습니다. Comenzó de la laguna, seguro salió a las 4 de la mañana, ¿no? Pero acá 4:40, cerca a las 5, mi suegra nos llama, como vive arriba, nos llama y nos dice, se viene cocha en quechua, se viene cocha, retírense. Y apenas termina la llamada, acá llegó horrible el sonido, feo el sonido. 이 한국에서도 산사태나 토성류 취재하러 많이 다녔는데 와, 이 안데스의 토성류, 알루비온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피해를 입은 구간의 길이만 10km가 넘습니다. 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커다란 피해의 시작은 마을에서 10km가량 떨어진 산 꼭대기의 작은 빙하 호수였습니다. 원래 2개의 빙하 호수가 있었는데 산사태로 호수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물이 산 아래로 쏟아져 내리면서 더 큰 산사태와 알루비온을 만든 겁니다. 거대한 협곡에 난 커다란 상처. 안데스 주민들은 빙하 호수의 범람과 그로 인한 산사태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와라스에 위치한 페루 국립산악 빙하 생태계 연구소 이나이햄. 기후 변화로 인한 안데스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페루 정부는 2014년 안데스와 가까운 이곳에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연구에 따르면 와라스 인근 팔카코차 호수에서 범람이 발생할 경우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 a worldwide study, it was identified that Peru is the third country with the biggest hazard related to glaciers. And we have registered more than 140 gloves in the past. And this year, we have already registered 3 gloves events in the country. 빙하는 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데스 주민들의 목숨도 함께 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We found that we have more than 500 lakes on risk of gulf, and the one that caused the event of April was actually really little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lakes that have this risk here in the country. Is it normal in April you have gloves? No, this year was different. We are still researching the causes. It may be related to high temperatures during the summer here. 2023년 기준 페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400만 이산화탄소 환산톤. 그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2,400만 톤입니다. 전 세계 186개국 중 132위. 한국의 15% 정도인 온실가스를 배출한 페루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책임보다 커 보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수천 년 동안 이어지던 풍경과 고유한 문화가 위협받는 상황. 이 억울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Saul? Sí, Kim. So Kim, Buenos días. Good morning. finally. Yeah, finally. I'm sorry for the. It's okay.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 It's okay. 그는 와라스에 사는 농부이자 산악 가이드입니다. 그의 집 주변 경사진 밭에서 옥수수와 감자 같은 것들을 재배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언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입니다. Yeah, this water comes from that mountain. Yeah, the people when they see that mountain, the glacier is disappearing, and the local people we are worried about the water. 그리고 벌레도 늘었습니다. Now it's too hot. There are insects. The insects attack the corn in the deposit.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역시나 빙하 호수의 범람입니다. 사울과 함께 1941년 큰 범람이 발생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와라스의 주민들을 위협하는 팔카코차 호수를 찾아가는 길. 지방 정부가 출입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와, 구름 봐. 눈 덮인 여러 개의 봉우리라는 뜻의 팔카라후. 그리고 그 아래 빙하호수 팔카코차가 있습니다. 해발고도 4,500m가 넘는 곳입니다. 만년설들이 많이 쌓여 있죠. 저 만년설들이 계속 저렇게 있지만 않을 겁니다. 한두 번씩 무너지는데, 무너지면서 아래쪽에 있는 바위나 자갈 같은 것들과 함께 호수에 떨어지죠. 그러면 큰 물결이 생깁니다. 그 물결이 쭉 따라서 제방을 넘어서 마을을 덮치면은 큰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페루 정부는 위험한 빙하호수 곳곳에 인공적으로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래도 위험은 여전합니다. I remember when I was child, we saw the mountains with big glacier, but now it's retreating very fast, and we can see rock. Lake Palcacocha is considered high risk, it's dangerous. My house is in part of the risk zone. 사울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독일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 RWE. La empresa RWE es uno de los más contaminantes en los últimos 120 años. Su contribución al cambio climático no afecta a los glaciares aquí en la Cordillera Blanca. RWE는 주로 석탄과 가스 등 화석 연료를 태워 발전을 합니다. 2017년에는 석탄 사업으로만 약 1억 6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그의 유럽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으로도 꼽혔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RWE는 1750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탄소와 메탄 배출의 약 0.47%를 배출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된 기업입니다. 사울은 이 0.47%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기후단체 저먼워치와 함께 독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RWE가 팔카코차 호수 범람을 막기 위한 비용 350만 유로, 우리 돈 약 52억 원 중 0.47%, 2,5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소송이었습니다.
Saul's case sought to hold one of these carbon majors accountable, RWE, one of the largest emitters in Europe, with historical emissions way above those of his home country in Peru. 사울은 2015년 RWE의 본사가 위치한 독일 에센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원고의 피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독일 함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함고등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고등법원은 대형 온실가스 배출 기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손해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기후 소송의 증거 조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The judge come to Huaraz. He went to the Lake Palcacocha.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인 지난 2025년 5월 함고등법원은 결국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RWE의 기후 책임 원칙은 인정했으나 사울의 자택이 현재 법적 요건을 충족할 만큼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별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No hemos podido directamente responsabilizar a la empresa, ¿no? La empresa que tiene que contribuir a la construcción del dique de esta laguna. Por ese lado hemos perdido. 의미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이 기후 위기에 책임이 있고 법원이 이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What the court in essence said, those affected by the climate crisis have the right to demand that polluters pay, and they can enforce that in court. 독일 함고등법원 1회 5, U15의 17 사건. 기후 정의는 이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Cuando tú te sientes escuchado, una corte, cuando te escucha que tú estás presentando tu reclamo y la corte te da la razón, te escucha y te da la razón para solucionar un problema que te está afectando. Para mí eso es justicia climática.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드넓은 남태평양. 열대의 바다에 섬들이 나타납니다. 바누아투. 호주에서 동쪽으로 2,000km 떨어진 섬나라입니다. 80개가 넘는 섬들이 있지만 전체 면적은 강원도보다 작습니다. 옥빛의 라군이 바누아투 바다 여러 곳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호초가 방파제 역할을 하며 만들어진 잔잔한 호수와 같은 안쪽 바다, 라군. 라군은 수영과 스노클링을 하기 좋아 휴양지로 인기가 높은 반면에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산호초가 약해지면 쉽게 훼손됩니다. 라군뿐 아닙니다. 바누아투는 지금 지구상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수도인 포트빌라가 있는 에파테 섬. 우기가 시작되는 11월에는 비가 강하게 쏟아지다 멈추길 반복합니다. 덜컹거리는 길을 따라 도착한 해안의 폐허. 지금은 출입이 통제돼 있지만 한때는 관광객들이 북적이던 리조트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강력한 열대 폭풍 사이클론이 섬을 덮친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건물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대형 리조트였다는 것을 정말
알아보기 어렵지만 여기 보시면 간판에 기념품점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이 씨는 이 리조트의 직원이었습니다. 사이클론이 리조트를 덮치던 그날 밤, 레이 씨는 숙직 중이었는데요. They destroy all the building. If you see here all the buildings, the sea rise up to the road.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로 사이클론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I stay here, but I saw the sea come through this door. So I tried to push, but all the trees they already blocked. So I break the roof there and go up. And I jump to the big road there, and always swim across the water, big road, to the forest. 영어 수업이 한창인 포트빌라의 한 초등학교. 교실 바닥 곳곳에 물 웅덩이가 보입니다. 지난 열대 폭풍 당시 교실 두 곳이 파손돼 구호용 천막 밑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 임시 교실 중 한 곳마저도 최근 폭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I feel nervous because 1,124 students in this school. When this tent falls, it will damage the other one. So it might spring up and damage and kill the students inside here. So 어제까지 멀쩡하던 교실에 어느 날 출입 금지 표시가 붙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사이클론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이클론이 더 강력해진 것은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1도가 오르면 대기 중의 수증기는 7% 증가합니다. 사이클론의 에너지는 훨씬 더 커집니다. 여기에 해수면 상승까지 더해지면 파괴력은 크게 증폭됩니다. 폭풍 해일이 더 높아지고 침수 면적이 늘어납니다. 에파테 섬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펠레 섬으로 가는 길. 해안선을 따라 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수풀을 헤치며 찾아간 해안. 곳곳에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뽑혀나간 묘비의 파편인데요. 언제 태어났고 누군가의 아내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침식도 심해졌습니다.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안식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I was around 10 years old. I remember I used to follow my grandmom because she was the one who used to come and clean the grave. So I used to follow her every Saturday. So when we came here, there's a big tree right in the middle over there. So I played around with my friends around that tree. 바누아투 주변 해수면은 지난 30년 동안 15cm 상승했습니다. 상승 속도는 점점 빨라져 이번 세기 안에 50cm 이상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바누아투의 가장 큰 산업인 농업과 어업도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다는 4만 제곱미터 남짓한 밭. 수박과 고구마를 키우던 이 땅은 2달 전 폭우로 모든 작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Rainfall and it comes with the climate change, so we don't predict. Before, our ancestors they plant, they harvest everything, it goes around. But today, no. We plant damage. We plant damage. We plant damage.
어부들의 걱정도 큽니다. 형형색색의 산호 대신 바닥을 뒤덮은 잿빛 조각들. The best the corals, they go for very colorful. They're very colorful corals. We don't have much cyclone, but now lots of cyclone coming in, kills our corals. We don't have much corals on this side. 바누아투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뜨거워진 바다는 산호를 죽였고 산호가 사라지자 물고기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Yesterday went out fishing for 4-5 hours, no fish. It's going to school. I don't think it's going to do the fishing in the future.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All of us in this village, we used to live off the sea. We're feeling very, like mostly we feel very sad. Slowly the fish are gone, yes. 온실가스는 거의 배출하지 않지만 기후 위기에는 최전선에 서 있는 바누아투. Well, Vanuatu, we experience the full range of the negative impacts of climate change. We get the extreme weather events. We can't really do anything to stop climate change because we are not causing it. It's caused by the big high-emitting countries. 그저 밭을 일구며 고기를 잡으며 수천 년을 살아온 주민들. 자연의 변화는 신의 일이라 여길 뿐 누굴 탓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입니다. 남태평양대학교는 본교는 피지에 있고 이 분교가 바누아투에 있는데 로스쿨은 이 바누아투 분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스쿨에서 기후 소송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9년 바누아투 남태평양대학교 로스쿨. 국제환경법 수업을 듣던 학생 27명은 바누아투가 처한 이 위협의 책임을 산업 선진국들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국제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들은 유엔에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It's not for credit. You don't get A+ for joining the initiative. It's just if you feel that you want to pursue and make a difference. 사모아, 피지, 통가, 솔로몬. 남태평양의 각기 다른 섬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기후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내 가족의 일이었습니다. The more I learned, the more I realized it was not caused by us. And then it took me on this. What if the laws are strong enough for people like us? 바누아투의 평범한 로스쿨생들이 시작한 캠페인은 전 세계의 공감을 얻어 유엔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법적 의무에 대한 자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지난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15명은 이 요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역사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Unanimously is of the opinion that the climate change treaties set forth binding obligations for state partie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climate system and other parts of the environment from anthropogenic greenhouse gas emissions. 판사들은 기후협약 불이행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많은 법학자들이 국제법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결정이라고 평가합니다. 기후와 관련돼서 국가가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기후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제법상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결정은 장차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때문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 권고적 의견이 피해국이 국가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지라도 앞으로 국내 소송이나 국제 소송에서 이른바 기후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게 배상 청구를 했을 때 이 권고적 의견이 유력한 어떤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이 나온 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주민들은 크게 감격했습니다. I think one of the missing gaps that we have in terms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framework is accountability. Because now climate action is not a charity, it's a legal obligation. And so standing on legal obligations and not living up to those may amount to international law. 신시아는 이제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강단에 섭니다. 후배들이자 제자들에게 기후법을 가르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이 더 널리 다른 소송의 논거로 쓰이도록 하는 게 자신의 역할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번호 187. 법정에서 희망이 싹텄습니다. So think about your future generations. What will you leave behind? Is it something that you will be proud of when you're in your last moments and you reflect on life? Take away the infrastructure, take away economic. What do you value? I value life. 어떤 기본권 실현하라! 농민 없이 어떻게 살래? 농민 생존권 보장하라! (3만) 명이 모여 기후 정의를 외친 행진. 이 3만 명 중에 한 명, 중학생 재아가 있습니다. 기억나죠? 지금 그럼 중학교 1학년 된 거예요? 2012년생인 재아는 2022년 엄마와 상의 끝에 한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탄소 중립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헌법 소원을 기후 소송이라 불렀습니다. 핵심은 법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였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고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한 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 감축 목표는 없는 점,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도 연도별 구체적인 감축 경로나 실현 수단이 불충분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무엇보다 재아와 청구인들이 소리 높여 주장했던 것은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였습니다. 4학년 한재아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어른들은 환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건 이것과 비슷합니다. 저의 불쌍하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의 청구를 시작으로 재아와 엄마 뱃속에 있던 태명 딱따구리 동생까지 영유아들의 세 번째 헌법 소원을 포함해 4년 동안 모두 4개의 헌법 소원이 청구됐습니다. 홍수, 산사태, 가뭄, 산불. 그 사이 기후위기는 한국 사회의 일상이 됐습니다.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뒤따른 뒤
헌재는 2024년 4월 23일과 5월 21일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처럼 해도 우리 사회가 괜찮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은 일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경로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헌재는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2026년 2월까지 법률에 반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가 규범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더 할 수 있도록 한 중대한 결단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도 목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감축폭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여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낮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총 배출량 감축이 아닌 숲과 녹지 등이 흡수한 탄소의 양을 뺀 순 배출량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쟁점이었습니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감축 목표 설정 방식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다수 의견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의원 결정의 내용 중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독일 기후소송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국회의 후속 법 개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기후 대응을 헌법의 문제로 판단한 결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은 정부의 정책 선택을 넘어 국가가 지켜야 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입니다. 우리의 요청이나 정책 결정자의 호의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0만 제곱미터에 펼쳐진 황금빛 논. 오늘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날입니다.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 씨. 풍작에 대한 기대는 이례적으로 이어진 가을 비에 무참히 꺾였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고 습도가 높아서 수확을 앞둔 벼들이 병들었습니다. 이게 깨시무늬병이라고 깨처럼 이렇게 총총총총총 박혀 있고요. 이게 말라서 이렇게 비틀어 죽습니다. 이게 안에 원래 쌀이 있어야 되는데 쌀이 있어야 되는데 다 없잖아요. 2024년에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병충해가 번졌고 수확량은 35%나 줄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은 이제 매년 기후위기를 견디는 일이 됐습니다. 황 씨가 책임을 묻기로 한 곳은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발전소였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석탄화학 발전소가 소재재 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내뿜는 곳이 1차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발전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6명의 농부가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전력과 5개 발전 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온실가스의 원인이라고들 이야기들을 하니까 야 그럼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왜 우리한테 이게 계속 피해가 올까라고. 기후 재난 속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 정책, 기후 재난 피해를 막지 못한 대책, 또 기후 위기를 부추기는 기업들의 낡은 영업 방식까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기후 소송의 피고입니다.
일본의 두 청년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야마모토 다이키 그리고 카도야 코다마. 둘 다 한국은 처음입니다. 僕は東京生まれで今神奈川県に住んで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寒いですね。こっちの方が寒い。私は北海道出身でもっと寒いのをもっと寒いの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そこまで寒くまだなくてちょっとほっとしてる正直。 두 사람은 일본 최초 청년 기후 소송의 원고입니다. 다이키와 코다마를 포함해 일본 전역 16명의 청년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대상은 일본의 10개 대형 전력회사.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3주 전인 2024년 8월 나고야 지방법원에 전력회사들이 온실가스 긴급 감축에 나서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이키와 코다마는 전력회사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어서 일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元いた家、親の家が前に川が流れてて、毎年台風が来ると本当にギリギリのところまで水が行ってて、そのうち本当に溢れちゃう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が毎年怖いなと思います。 그런데 이들이 함께 한국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韓国の気候変動政策がすごい進んでいる状況だったり、それから訴訟の判決自体もすごい私たちにとって希望のあるものだったので、今回韓国の皆さんとの交流を通してその戦略だったり、それからどういうふうにしたらより多くの人が気候変動について関心を持つような。 한국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은 일본과 타이완 등의 기후 활동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やっぱりその一つの発電所とか一つの国っていうことでは、この全世界的な気候変動に対してはその温室効果ガスの排出が小さいということにされてしまって、その責任を問えないみたいなことが大会の一滴って日本語では言われたりして、アドロップインダーオーシャンみたいな感じで言われると思うんですけど、去年の韓国の判断では判決文を読んでいると、その部分が否定されているというか、それでは気候変動に対応できない。で、やっぱりそれは国際目標が基準になるべきだということがまさに書かれている。先ほどお話しされたと。 한일 청년 기후 활동가들의 만남에 동행한 아사오카 미에 변호사. 일본 청년 기후 소송의 대리인입니다. 그가 한국에서 기후 소송을 대리했던 윤세종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기후와 지형, 산업 구조까지 비슷한 두 나라의 기후 대응은 양국 기후 활동가들 서로에게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기후 대응을 해왔다고 할 수도 있고, 서로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는데요. 日本と韓国とは産業構造も似たところがあり、それでも韓国の場合は少なくとも石炭から脱却する、石炭火力から脱却するという政策は明らかにしておられますけど、日本の場合はまだそれも言わないということで。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아직은 한국이 더 큽니다. 特に活動的に、特に韓国の人たちは非常に社会的に活動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お聞きしていましたので、日本の若者たちにも勇気を与えてきたと思います。モデルにさせていただいてきています。 이제 세계 시민들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기후 위기의 책임을 법정에서 묻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국경이 없듯 그에 맞서려는 의지 역시 국경을 넘습니다. 판결이 내린 거는 몇 퍼센트 수정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를 대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권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몇 퍼센트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서 뭘 이뤄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원은 오랫동안 기후위기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해왔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별 사안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 페루 빙하가 사라져가는 산맥에서, 남태평양 바누아투 거칠어지는 바다에서, 그리고 더 극심해지는 기후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에서 법원은 조금씩 다른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기후위기의 과학적 근거들이 많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신시아가, 한재아가, 김석영이 그동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면, 또 법정에서 다투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위협을 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성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늘 지금 바로 여기 멋진 우주 한복판에서 너를 만나 정말 기뻤다. 눈을 감고 소리치며 21세기 함께 느꼈던 우리 기억되길